네, 안녕하세요.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종합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타무라리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연구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 자기소개부터인데요. 타무라리오라고 합니다. 일본 간사이 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어 학부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센터 시험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말하면 수능 같은 거죠. 지금까지 종합 과목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5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에서는 오사카대나 아니면 규슈, 케이오, 메이지 등 희만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 소개인데요. 시험 시간은 80분, 그리고 문항수는 38개 문항이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일본어 시험에 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지리, 정치, 경제, 세계사, 현대사회. 그 세계사 안에서는 일본 근대사가 포함되고 있고요. 모든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당같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열어서는 배점 특이해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를 틀리면 크게 감점돼요. 예를 들어 7점, 10점 정도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문제를 틀리거나 일본어 해석 실수하면 치명적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것은 기출문제, 도대로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アメリカの都市ニューヨークは西経75度に位置している。180度反対側の経線が通る付近に位置する都市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1から4から選びなさい。 미국의 도시 뉴욕은 서경 75도에 위치하고 있다. 180도 반대편의 견성이 지나가는 부근에 위치하는 도시로서 적당한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 개념으로서 도쿄 1번은 일본의 본초 자서는 동경 135도입니다. 그래서 서경 75도 전반대에 위치하는 도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경 75도 전반대는 동경 105도입니다. 그래서 도쿄는 135도이기 때문에 105도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시드니, 하노이, 케이프타운 경도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걸 도울 겁니다. 시랑가나라는 상태죠. 시랑가나는 제가 간사이에서 출신했기 때문에 간사이 출신이기 때문에 간사이弁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면접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시드니처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세계 지도를 도우면 도쿄보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135도보다 큰 견도예요. 그래서 135도보다 많은 견도니까 그래서 시드니는 105도 하고 적합하지 않죠? 안 돼요. 그러면 케이프타운은 어떨까요? 케이프타운은 또 세계 지도를 돌면 케이프타운 위에 런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이에요. 런던은 연도요. 그러면 뒤에 있으니까 연도에 가깝겠죠? 그럼 100도는 무조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암기다. 물론 암기도 중요하죠. 근데 암기만으로는 망합니다. 만점, 고득점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를 출제하고 있는 일본 학생 지원 기후에서 정확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건지를 판정한다. 즉, 중요한 거는 개념 지식 플러스 사고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 지식도 키우면서 사고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최신 경향인데요. 2024년도 이제 종합과목. 저도 직접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느낌, 소감은요,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되게 쉽고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난이도는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 각 분야마다 기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 하나, 전치 하나, 견제 하나, 세계사 하나, 현대사 하나. 그리고 매년 견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사에는 적어요. 근데 현대사에는 적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역시 개념 지식을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득점 땄던 친구들을 보면 개념 지식 토대로 어려운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 운면력, 사고력 기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만 푸시면 개념만 하시면 되냐? 아니에요. 개념 단계를 어느 정도 걸치면 문제를 푸시는 단계가 나와요. 문제를 푸시고 끝. 이것도 안 돼요. 문제를 푸시고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란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 아니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리큘럼 설계인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4가지 있고 1월, 2월, 3월 같은 거는 3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2시, 4시, 6시 20분, 8시 20분에 4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같은 경우는 3가지 있지만 현대사회가 2시 그리고 6시 20분 2개 있습니다. 그 3가지 있는 경우는 2개 타임가 있다는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월, 6월, 7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월부터 마무리 특간 시작합니다. 마무리 특간은 5월부터의 마무리 특간은 6월 대비해서 출제가 자주 나오는 분야 아니면 틀리기 쉬운 분야 그리고 그런 거를 첨복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마다 한 달 과정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 개념을 점착화시키기 위해서 한 달 끝나면 끝 이런 거 아니라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 추종해드립니다. 그리고 8월, 9월, 11월도 마찬가지고요. 11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특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 클래스 특징인데요. 저는 개념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무리 개념 단계라도 실전 감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서는 이 개념은 이렇게 나와, 어떤 방식으로 나와 라는 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그리고 중요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 문제에서 별 있었죠. 별 2개 있었는데 그거는 중요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체계적으로 알면서 파악하면서 그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게 저의 특징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매번 범위가 늘어나는 적지시험하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예요. 역시 개념 수업이라고 해서 인풋만 하는 거는 너무 아쉬웁니다. 그래서 배웠던 개념을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적지시험을 통해서 자기로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과가 끝나면 이과만 본다. 그거는 이과의 본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이과가 끝나면 1, 2 계속 나옵니다. 3과가 끝나면 1, 2, 3. 그래서 배웠던 개념 지식을 오래 지속적으로 점착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수업인데요. 저는 일반 통행 수업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념판에서는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그 개념 지식을 익힙니다. 또한 그냥 단순 암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고 가면서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재미도 챙기고 이렇게 인과관계 토대로 개념 지식을 확실하게 점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반에서는 수강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스도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얼마든지 틀려도 돼요. 터무니없는 말도 환영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토대로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지식을 늘려갑니다. 자, 지금까지 EJ 종합과목 개념반 2025년 연관 카리큘럼 소개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